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2022년 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이주천TV의 유튜브 제목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미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의 부대접, 후 폭풍은 이런 제목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동부가 대만, 한국, 일본 이런 방문들이 국제 정치에서 파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펠로시는 중국 시진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먼저 대만을 방문을 했고, 이어서 8월 3일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밤 9시 반이라고 해도 양해 상황이라고 이래 하겠지만, 공항에 아무도 영접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의전에 굉장히 신뢰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펠로시가 더불어민주당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서 환담을 했고, 또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40분간의 전화통화를 통해 가지고 한미동맹이 도덕동맹임을 상기시켰는데,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탈미, 친중에 대한 경고적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를 의전해서 굉장히 부대접했고, 또 휴가철이라는 핑계로 면담을 거절했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바이든의 방안, 5월달 바이든의 방안과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 국제 무대에서의 화려한 성과를 다 탈탈 털리는 그러한 위기를, 외교 문제에서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펠로시는 별명이 철의 여인입니다. 왜? 트럼프의 연설문을 갈기갈기 찢어서 세인을 놀라게 했던 권력 서열 3위의 가당찮은 정치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녀의 섭섭함이 향후 한미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투영될지 조심스럽게 관찰해 볼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독단으로 조급히 외교 문제를 처리하면은 화근을 크게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외교 참모나 유력관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에 있는 한국 사업체가 화를 당하니까 낸시 펠로시를 피하는 것이, 회담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하는 것을 설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외교 무대에서 오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역사적 사례를 들자면 병자호란, 500년 전에 병자호란이나 또 그 전에 임진왜란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외교 참사의 대표적 사례인 리처드 닉슨의 방한, 1966년에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얽힌 외교 참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이때 이런 일화는 1960년 방한의 일화인데, 이것이 이제 결국 대통령에 대한 닉슨 대통령 시절에 최전방의 미 7사단 2만 명을 일방적으로 빼돌릴 때의 감추어진 일화였던 것입니다. 70년대 초에 주한미군 철수는 닉슨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서운한 사적 감정에서 출발했다는 그러한 지적들이 외교가에
혹은 또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그 1966년 대한민국을 방한한 리처드 닉슨의 경우에는 이 정치 낭인이었어요. 왜? 그 46세입니까?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 출마했던 존 F 케네디, 미남인 민주당 후보 존 F 케네디에게 케네디 TV 토론에서 대선에서 패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선거에 패해가지고 정치적 낭인으로 철학한 신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포기할 리처드 닉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토중래를 다짐하면서 세계 일주를 통해서 국제 정세를 파악하여 정치적 재기를 노렸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일본에서 대환영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향후 닉슨이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보험을 들었던 것입니다. 1966년 8월 13일 닉슨이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닉슨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고작 외무부 장관, 그때 외무부 장관이 이동원 씨였습니다. 이동원이 장관이 마중 나왔을 뿐입니다. 썰렁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브라운, 주한미 대사가, 그때 브라운이었죠. 주한미 대사가 닉슨을 위해서 청와대에 만찬을 베풀어 줄 것을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원 외무장관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향후 닉슨은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정치적 거물이기 때문에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향후 재기할 수 있으니까 잘 대접해야 합니다. 이렇게 박 대통령에게 간절히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닉슨을 한물간 퇴물로 판단해서 그 청을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닉슨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단지 닉슨에게 커피만을 대접했을 뿐입니다. 닉슨은 이 수모를, 이 모욕을 결코 잊지 않고 가슴속 깊이 새겨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닉슨은 월남전의 와중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복수의 기회가 도래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에 당선 후 닉슨은 괌에서 그 유명한 닉슨 독트린을 천명했던 것이고, 그 닉슨 독트린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시아의 안보는 1차적으로 아시아인이 책임져라! 고 하면서 여기에 주한미군 철수가 언급이 되었던 겁니다. 자, 다급하게 된 박정희 대통령은 닉슨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접촉하다가, 근데 닉슨 대통령은 박정희를 어디에 초대했냐면 백악관 만찬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의 조그만 호텔에 만남으로써 박정희를 푸대접했습니다. 그때가 1969년 8월 22일이었던 겁니다. 꼭 3년 전에 박정희를 청와대에서 만난 3년 전의 것을 복수를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만나가지고 닉슨 대통령은 박정희에게 철수를 없을 것이다. 또 철수를 하게 된다면 미리 한국 정부와 상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는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닉슨이 박 대통령에게 대한 복수는 미군 철수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닉슨이 샌프란시스코 호텔에서, 조그만 호텔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약속한 주한미군이 예외이기 때문에 철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에 한다면 한국 정부에 미리 상의할 것이다. 이런 언지를 했는데 웬걸 2년 뒤인 1971년 닉슨은 휴전선 최전방의 미 7사단 2만 명을 한국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고 절수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과연 낸시 펠로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푸대접은 향후 한미관계에 어떤 부메랑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게 초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그래서 경중안미이라는 양다리 전략이 이제는 미중 패권 전쟁의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절실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국정 지지도율이 20%대로 급감을 하고 국정의 동력을 지금 상실할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인기를 유지한 것이 한미동맹 강화 대외정책에서의 어떤 그것이 버팀목이 되었는데, 외교 현안에서도 위기가 초래한다면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는 식으로 지지도가 급락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 우익과 태극기 국민들의 가슴은 시커멓게 멍이 들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